스파인 엑스레이 이미지에 대해서 멀티 스케일 CNN을 이용을 해서 콥 앵글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측만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측만증 환자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진단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엑스레이가 촬영이 되게 되고요. 측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척추 라인이 이렇게 좀 휘어 있는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때 이 각도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콥 앵글이라는 각도를 설정을 하여서 이것을 재보았을 때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뭐 경도,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뭐 좀 더 중증도라는 식으로 그 시비얼리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고령자에게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유병률은 0.47에서 5.2% 정도 특히 이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AIS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형태는 C-쉐입이나 혹은 S-쉐입의 커브를 보이게 됩니다. 이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증과 또 관련해서 좀 골관절염 같은 그런 질환과도 많이 관련이 있고 이후에 칼디악 프라블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콥 앵글인데요. 이 척추의 이 휘어진 양상이 위에서 보았을 때 가장 휘어진 부분, 그리고 아예 룸바 지역에서 보았을 때 가장 휘어진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그들의 직선에 대한 이런 각도의 선을 그었을 때 이 사이의 이 각도가 콥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부터 10도까지는 스파인 커브가 되겠는데 20도에서 20도까지는 마일드하고 40도까지는 모더레이트, 40도 이상은 시비어한 양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콥 앵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촬영을 한 이후에 영상학과 전문의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작성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로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의 그 차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컴퓨터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전에 나왔던 작업 중에 이러한 컴퓨터 어시스턴트 작업이 있어 왔으나 그것들이 좀 애큐러시가 좀 높지도 않기도 하고 또 전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또 로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좀 최신 모델로 이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스콜리오시스를 예측하기 위한 이 콥스 앵글을 예측하기 위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ICC-AI라는 챌린지가 있었어서 여기에서 제공했던 데이터셋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57개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사이즈는 26.5에서 353kB까지 다양하지만 이거를 이 연구에서는 940 곱하기 40, 48로 이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찍게 되는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 좀 윗부분만 찍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측만증을 확진하고 이것을 또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파인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이 스파인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흉추, 이 소라식 12개와 그리고 룸바 요추 5개까지 모두 나타나는 형태로 약간 좀 길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그 베이스 모델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넷과 레지주얼 유넷, 다이얼레이티드 유넷을 사용하였고, 파이어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일단 베이스 라인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딥랩이라는 모델로 나름 이 당시 좀 그래도 최근의 모델로 한 번 더 테스트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벌테브라가 흉추와 요추 모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각각의 벌테브라 바디를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넘버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잠깐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버링을 쭉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같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테브라 바디가 좀 라인이 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벌테브라 바디를 포함하는 가장 차이가 작은 직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점들을 가지고 결국에 이 앵글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콥 앵글을 계산하기 위한 접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점들 자체를 가지고 디텍션 하려면 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먼저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이 보더라인을 찾고 그로 인해서 점을 짜서 이 점을 가지고 앵글을 계산하는 데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벌테브라 바디의 좌표가 이 AX, AY가 되고 그리고 이거랑 가장 근접한 렉탱글을 찾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PX, PY라고 해서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그 네모칸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펄 바디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S 쉐입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위쪽에서 가장 휘어진 라인을 어펄 바디라고 하고 아래쪽을 로우 바디라고 한다면은 어펄 바디에 있는 X, Y 점을 가지고 이 각도를, 이 벡터를 계산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또 계산을 하여서 이렇게 얘들을 연산을 통해서 콥 앵글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사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멀티스케일 딥랩 V3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2019년에 나왔던 구글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되겠고 이것은 딥랩 버전 1, 2, 3 그리고 3 플러스가 그 계열 중에 가장 최신 모델이 되겠고요. 이 모델은 기본은 인셉션 모델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여서 컨볼루션의 CNN에 맞춘 조금 몇 가지 좀 트릭을 사용을 해서 연산은 효율적으로 하되 그 계산량은 좀 많지 않고 성능은 좀 높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양상 같은 경우는 이 인코더 부분에서 몇 가지 좀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디코더 라인 자체는 좀 유넷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트로너스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필터,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진행하기 위한 이 필터가 단일한 형태가 한 3x3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훑어주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이 빈 공간을 둔 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녀석이라도 이것을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 간격을 좀 불려가지고 이렇게 좀 잘 훑게 되면은 이 자체의 파라미터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연산량은 동일하지만 넓은 영역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을 해서 트로너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같은 경우는 이 풀링 과정에서 보통은 맥스 풀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맥스 풀링 대신 좀 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피처맵으로부터 레이트가 다른 트로너스 컨볼루션을 병렬로 적용한 다음에 합쳐준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미지에서 같은 필터만 보는 게 아니라 필터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서 좀 넓은 범위도 보고 작은 범위도 본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데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이전에 모바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RGB가 이렇게 있으면은 RGB 세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을 모두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채널을 항상 1로 갖는 컨볼루션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주면 이것이 데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되겠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1 곱하기 1 곱하기 C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시켜주는 건데요. 이게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시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으시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 필터, 이 채널의 숫자를 조절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레즈넷 레이어까지 합쳐가지고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 딥맵 시리즈에서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특히 버전 3 플러스에서는 인코더에서 이제 레즈넷 및 트로너스 컨볼루션을 이제 익셉션으로 변경을 하고 이제 트로너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사용을 하고 디코더에서는 심플리파이드 유닛 스타일 디코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트리 블럭, 미들 블럭, 엑싯 블럭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각각 레지듀얼 블럭을 겹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레이어가 너무 깊게 쌓였을 때 베니싱 베리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일단 이 연구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앵글을 계산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도 평가를 하고 이 앵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제가 세그멘테이션 여기가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보기 위한 다이스 시뮬러티 코에피션트 DSC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거랑 비슷한 관점인 합집합분의 교집합인 자가드 시뮬러티를 계산을 하고 픽셀 액큐러시를 보는 픽셀 액큐러시 그리고 센시티비티까지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fold 밸리데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5개를 각각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리고 이것들의 에버리지로 그 성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딥랩이 0.9379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성능 한 1.7% 정도 향상한 그런 양상을 본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유넷에서 이제 레지듀얼 넷으로 넘어갈 때 이 성능이 많이 향상하는 걸로 봐서 레지듀얼 블럭이 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첫 번째가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사용된 딥랩 모델이 되겠고, 세 번째가 일반 유넷, 그리고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레지듀얼 유넷, 다섯 번 잠시만요. 순서가 네, 다섯 번째가 제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A가 인풋이고 B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3번이 딥랩이고 4번이 레지듀얼이고 5번이 유넷이고 네, F가 다이레이티드 유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풋, 이게 정답값, 이게 딥랩이고 네, 이게 레지듀얼, 이게 유넷, 이게 다이레이티드 유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세그멘팅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있는 이 딥랩 모델의 결과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따져 있는 것이 보이시고 그리고 특히 좀 안 되는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음바 라인으로 가면서 여기에 좀 약간 경계면이 깔끔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을 때 딥랩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원래 영상과 겹쳐보면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평가했는데 이제 실제로 폼랩 앵글이 어느 정도로 잘 계산이 되는지도 예측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전문의 두 분이 계시고 이제 전문의 두 분이 각각 폼 앵글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산한 이건 수치가 되니까 수치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지 피어슨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와 스피어스 랭크 콜레이션 코에피션트 두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 A와 B의 콜레이션을 보았을 때 한 0.96에서 0.98 정도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모델과 전문의 B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 0.93에서 0.97 정도 나오는 걸로 보아서 그래서 콜레이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콜레이션 같은 경우는 0.2보다 낮으면은 안 좋고 0.8에서 1까지면 엑셀런트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높은 콜레이션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점들을 가지고 민 앱솔루트 에러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 앱솔루트 에러와 민 에러를 계산해 보았을 때도 아주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는 이 전문의 분들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차이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값이 이 정도고, 그리고 실내 구간 안에 웬만하면 들어오는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의와, 그렇죠. 이거 전문의와, 그 전문의와 모델 간의 X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의 차이가, 그래서 실내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을 보이느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CD 같은 거는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해본
것은 이 정도까지고요. 단지 말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위에 있는 이 흉추를 넘어서 이 요추로 넘어오는 이 라인에서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좀 사진에서도 병리적인 소견이 많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굴곡이 또 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좀 여기 다른 뭐 장기들에 좀 이게 섞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육안으로도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뒤의 모델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디스커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코 앵글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좀 로드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진단과 치료 방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빅랩 나름 최신의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보았을 때도 그리고 다른 콕 앵글을 계산하기 위한 점수를 보았을 때도 모두 다 월등하게 우월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계점이 있는데요. 네, 한계점은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파인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 또 임상에서는 측면으로 된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스탈 얼라인드 이미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앵글을 구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다 보니까 모델과 모델을 비교함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세그멘테이션 모델 가지고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모델 간의 차이는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셋이 제공된 데이터셋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하나로 놓고 좀 적용해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매뉴얼리하게 레이블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한계점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